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상담소 진행의 도하나. 바닥에 계신 김선윤입니다. 네, 오늘 바닥에 계신 김선윤 해결사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정말 많으시죠? 그리고 또 미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내 종목 정말 고민이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심야상담소가 문을 활짝 열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희 심야상담소가 9시에 이제 오픈을 하잖아요, 네. 교사님. 그래서 너무 좋으시다고. 네, 집에 일찍 가서 좋아요. 오늘 컨디션이 좋으신 만큼 또 많은 상담 받아드릴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열심히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심야상담소 오픈합니다. 네, 심야상담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이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바닥에 계신 김선윤 해결사님과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이 얼마나 좋으신지 옷도 올 화이트로 이렇게 맞춰 입고 오셨는데 네. 코디력이 점점 날로 상승하는 것 같아요, 해결사님. 제가 코디라는 건 아니고 네. 챙겨주시는 네. 분이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어쩐지 날이 갈수록 너무 멋지어지셔가지고. 네. 일단 뭐 저는 이제 약간 세계악기가 있기 때문에 색감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입고 오시는 거죠? 네, 그렇죠. 아유, 방송을 위해서 그럼요. 하는 거죠. 네, 또 오늘 멋지게 입고 오신 저희 해결사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 미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네. 오늘 시장이 또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해결사님? 자, 오늘 시장 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굉장히 좋아요. 글로벌 지수 자체도 계속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장에 나왔던 소식은 이제 10억에 대한 부분도 유예하겠다, 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뭐 홍남기 사퇴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단 추이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한 발 물러선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한 주간 10월 마지막 주 바닥을 확인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보일 거라고 제가 10월 거의 중순부터 한 둘째 주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이유는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원체 잘 나왔었고 그 실적을 토대로 국내 코스닥 기업들 어떻게 해요? 실적, 특히 IT주 중심으로 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주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꺾이는 시장이 아니라 11월 내내 좋은 흐름을 보일 건데 다만 실적주로만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아주 땡땡하게 나올 겁니다. 지지듯이 간다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종목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지지듯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급등이 아니라 천천히 간다는 것은.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에 대한 걱정 자체를 하실 필요는 없고 하나 걱정인 건 있어요. 뭐냐면 트럼프가 유지했던 기업들의 세제 혜택과 바이든과의 그 성향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현재 우선은 뭐 결정되진 않았지만 내일 아침부터 점차적으로 나오겠지만 우선 뭐 베팅 업체도 그렇고 뭐 지지율에 조금 조사한 내용도 그렇고 바이든 쪽으로 좀 우세한 건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긴 해서 그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달라진다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결론은 미국의 여당과 야당, 민주당과 공화당 쪽에서 이제 뭐 정책 이슈에 대한 밀어놨던 부분이 바로 해결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에 또 잠시나마 이슈몰이가 좀 될 것이고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저는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상승 쪽 분위기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작으로 해서 삼성전자도 저도 바닥 확인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역시나 급등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는데 상승 나오고 있고 관련주들도 오픈당에다가 제가 추천을 드리기로 했죠. 네, 어제 추천드리고 어제 잘 가고 오늘도 잘 가고 네, 그래서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는데 걱정하실 필요는 진짜 1도 없다. 근데 하나 걱정이 뭐냐면 이제 종목들이 다 올라갈 거예요. 싹 올라갈 건데 여기서 내 매수가까지 오면은 파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네, 전형적으로 돈 못 버시는 분들, 네, 시장 안 보고 종목만 보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네, 옆에서 이제 우리 또 하나가 자기라고 그러는데 네, 왠지 저를 그러시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고 네. 이제 지금부터는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양도세 해결됐어요. 그러면 코스닥 실적주들이 상승이 나올 것이고 다음 주에 중국의 관군제 이슈가 있을 것이고 연내 안으로 시진핑의 방안이 문제 없다고까지 기사로 나오고 있죠. 또다시 그러면은 관련주들의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그간에 빠졌던 5G 관련주들이나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이 안 좋았지만은 원체 만약에 밀린 터라 기술적인 반등 흐름은 나올 것이다. 다만 그 종목들이 실적 흐름 자체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언제? 내년에 2분기 때 본격적인 성장이 나온다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1분기 때 담아둬야 되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많이 못 올라가더라도 5G나 2차전지는 조금은 네, 여유를 가지세요. 어차피 내년에 다시 갈 거니까.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갖고 대응하시고 그 종목들이 아니라면은 빠르게 올려쳤을 때는 현금 확보를 좀 하시는 전략. 그래서 저는 12월 한 셋째 주부터 해서는 한 2주가량은 주식을 내려놓으시고 현금 확보를 대규모로 해서 내년 시장을 준비하면서 조금 한번 쉬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11월에는 종목이 수익이 많은 수익을 내고 그 종목들을 정리해가지고 현금 확보를 잘 하면서 내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 12월 달에 주식 안 합니다. 네. 진짜 월가의 고수들은요, 12월에 주식을 안 해요. 그냥 저기 해외여행 가서 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는 놀지 못하겠지만 네. 어찌됐든 12월은 내년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변한 트렌드를 읽으면서 책도 보시고 하는 게 이제 맞거든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 이번 달 좋은 시장이니까 제발 자기 매수가 왔으니까 스트레스 받기 싫다고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 가지시고 보시면서 수익 내시는 한 달이 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실적주를 중심으로 차별화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년 시장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시장에 대한 뷰 여러분들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노랑이 궁금증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노랑이 궁금증 시간입니다. 오늘 노랑이 분들은 어떤 종목과 섹터가 가장 궁금하셨을까요? 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3가지 종목이 꼽혔습니다. 그중에서도 셀트리 윤에게 셀트리 온 종목이 궁금하다고 많은 노랑이 분들이 투표해 주셨네요. 네, 노랑이 궁금증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많은 노랑이 분들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궁금하신가 봐요, 해결사님. 궁금할 수밖에 없죠. 네.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드리자면 네. 셀트리온도 포함되는 얘기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좀 포함되는 얘기인데 선진국들은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나 원체 선진국들은 사실 약을 제조하는 공장 자체를 그렇게 만들진 않아요.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선진국 반열에 있는데 후진국은 아니고, 그러니까 딱 우리나라 정도 수준 되는 나라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상당히 조금 많은 이득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제조한다고 했을 때 중국에서 만들었을 때 과연 미국 입장에서 이 약을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조금 인지도가 높은 건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나라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녹십자 같은 경우도 거기에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계 유수 업체들, 특히나 코로나 관련 약을 만드는 회사들은 삼성이나 셀트리온 쪽이나 녹십자 쪽이나 여러 이런 회사들의 제작 공정을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셀트리온이 성장을 한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규모 공장을 증설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것이에요. 네, 수주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임상이 가장 편한 나라도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왜냐하면은 사실 임상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비율이 또 낮은 국가 중에 하나이죠. 네, 그런 나라이기도 해요. 또 굉장히 또 깨끗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똑같이 가긴 하고 있어요. 잘 가는데 실적은 원체 잘 나올 거예요. 정말 잘 나올 거고 올해 맥스를 찍고 내년도 또 한 번 맥스를 찍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전고점까지는 가요. 셀트리온 이 식구들이 다 올라갈 거예요. 뭐 셀트리온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33만 원대까지 갈 수가 있겠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한 11만 5천, 12만 원까지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큰 레벨업을 한 상황에서 크게 차트를 열어보자면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 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2018년도 때의 부담감. 그때보다 성장은 했는데 과연 저 고점 자체를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면서 뚫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실적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잘 튀어 올라갈 겁니다. 근데 다만 이 셀트리온이나 뭐 헬스케어나 뭐 제약이나 전고점까지의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그때 1차적으로 무조건적인 저는 현금 확보 전략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나서 회사가 전고점을 넘어가서 아니면 또 이제 더 이상 하락이 아닌 조정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 한 번의 조정을 활용하셔서 다시 들어가시는 게 낫다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이 어느 정도 끝이 났고 셀트리온 그룹은 이제 어느 정도 합병을 하면서 나이로 따지자면 이제 성인의 계열에 들어간 아직 뭐 미국의 유수 기업처럼 뭐 대형 기업처럼 아직 완전한 성인은 아니겠지만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지만 이제 완벽한 상황,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라 더 이상의 큰 급등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이지만 전고점까지의 흐름은 무조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이거 꼭 봐야 돼요. 사실 이것 좀 볼게요, 같이. 네. 60자를 사실 저는 많은 선택을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60자를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녹십자 랩셀이나 녹십자 MS나 녹십자 홀딩스나 녹십자 셀이나 다 마찬가지로 한번 봐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흐름 보면은 녹십자만 올라가요. 네. 녹십자가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 추세적인 라인에서의 이 녹십자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전 고점, 그러니까 약간 슈팅, 오버 슈팅하는 경향이 살짝 나왔단 말이에요. 이 추세적인 라인에서 왔을 때. 한 번, 두 번. 자, 요 패턴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녹십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격적으로 36만 원 이탈하는 포인트가 나오면 녹십자는 비중 줄이셔야 돼요. 분할 매도 하셔야 돼요. 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녹십자가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온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게 녹십자 랩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아니 녹십자 뭐라 볼까요? 뭐 MS가 상관없을 것 같고 녹십자 이름 붙은 종목들이 있죠. 녹십자 셀이나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의 가파른 상승을 또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녹십자는 지금부터는 솔찬히 좀 걱정스럽다. 네. 혹여나 36만 원 이탈할 경우에는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녹십자보다는 녹십자를 원체 좋아하신다면은 녹십자 랩셀이나 녹십자 셀이나 녹십자 MS 이런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짧게나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궁금해하셨던 셀트리온뿐만 아니라요. 급등이 나왔던 녹십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랑이가 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 김선윤 정확하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도 좋고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걸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정말 가족이라는 이름이 어울릴 정도로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시장 대응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바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그렇다면 노랑이 궁금증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 종목을 부탁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내 종목을 부탁해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1612번이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오늘 모두 김선윤 해결사님께서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해결사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에 들어갈 텐데 해결사님 방금 전에 제가 견눈짓으로 봤는데 이렇게 본인 가르치신 거 맞으세요? 저는 이제 오픈방에서 네네. 오픈방에다 공개되어 있는 방이잖아요. 오픈방에서는 상담을 다 해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 시간에 미처 상담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1대1은 안 되지만 공개적으로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편하게 좀 공개적으로 종목 물어보시면 창피하실 수는 있지만 그럴 수 있죠. 그럴 혼내시잖아요. 수 있지만 들어오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오셔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진실의 방으로 끌려가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그래도 혼자서 종목 갖고 끙끙 앓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네,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앞으로 도착한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인데요. 이것도 좀 혼날 것 같아서 저도 좀 무섭긴 한데 진원생명과학 가지고 있습니다. 42,000원에 3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네. 와. 어떻게 빨리 도와주세요, 해결사님. 저 손이 떨려요 지금. 우와. 어떻게 해볼까요? 와, 자, 42,000원이 제 선을 그었는데 이 자리예요. 9월 22일이신지 9월 20 이게 3일인가? 네, 3일이신지. 근데 올라갈 때 사셨겠죠? 왠지. 그래서 9월 22일 날 매수가 들어가신 것 같아요. 바닥에서 한 4배가 올랐는데 들어가셨어요. 비중이 30%나 들어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매수하셨다면은 이렇게 보죠.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현재 창에 바닥바닥 움직일 거 아니에요. 막 살아있는, 바닥바닥 움직입니다. 엄청나게 움직이잖아요. 거래량 터지면서. 그거 보고서 어마어마 더 가겠지 하고 이제 매수가 들어갔던 이제 그런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진원생명과학 저한테 우리 가족분들뿐만이 아니라 오픈 채팅방에서도 질문들 하십니다. 제가 뭐라 답변 드리는지 알아요? 뭐라고 이 종목은 하세요? 저도 몰라요. 이거는 정말 투기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원체 강해서 이슈가 나와도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슈가 너무 좋은 이슈가 빵 터졌어. 올려치잖아요. 팔고 싶은 사람이 꽉 찼어요. 네.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2,000원? 네. 마음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시란 말씀이에요. 마음 내려놓으시고 한 번의 상승, 큰 상승이 있다면 정리하고 나와 주십시오. 네, 이거는 이미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들어가셨잖아요. 원하시면 제가 시원하게 한번 혼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수는 없고 우선 현재로서는 급등 나올 때 그냥 정리하셔야 돼요. 팔고 싶은 내 매수가만 오면은 팔고 싶으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이 우리 지금 상담 주신 분들보다 가격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고요. 35,000원, 33,000원, 32,000원 내 가격만 오면 팔아치울 거야 라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우리 상담 주신 시청자분보다 그 아래 가격에. 그래서 급등 나오면 정리하세요. 답 없습니다. 정리하시기를 답변 드리고 다음엔 다른 종목으로. 제가 바닥의 종목들 많이 드렸는데 어제 오픈 채팅방에서 원익 QNC 드리고 지금 오늘도 잘 가고 어제도 막 엄청 잘 가고 이랬는데 그런 거 사시면 참 좋을 텐데 속이 쓰리네요. 네,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정말 고점에서 물려 계셔가지고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힌트를 드렸으니까요. 복구하면 되죠, 해결사님, 그죠? 다른 종목으로, 좋은 종목으로. 아니, 이거는 다른 종목 복구보다도 네네. 마음을 독하게? 멘탈부터 잡으셔야 돼요. 주식에 알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아시죠, 도하나님? 네네. 주식 이꼬르 꿈 X. 꿈이 아니다. 절대 꿈을 가지시면 돈 못 벌어요. 그냥 주식은 드라이하게. 매우 드라이하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또 한번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자 상담 또 가볼까요? 이 종목은 좀 나을까요? 아이스크림 에듀 갖고 있습니다. 9,215원에 5%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온라인 교육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결사님?
좋은데 네. 시기적으로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 받아서 온라인 교육주들 매출 확대 포인트 너무 좋았어요. 막 급등이 나오죠. 메가엠비도 막 급등 나고 너무 좋았어요. 잘 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에 따른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있을까? 국내에 한정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안 가요. 바닥까지 다 훑고 내려왔어요. 완전 바닥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거지 주가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좋을 거지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좋을 수 있겠죠 물론. 근데 그 다음에 성장을 더 그리기에는 한계가 좀 있단 말이에요. 온라인 교육 지금 외치지만 나중 들어서 볼 때는 온라인 교육을 과연 계속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다시 또 돌아오잖아요. 네. 교육의 한계가 보인다고요. 사실 온라인 교육 하면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수가 자체가 보니까 9,200원 정도 되세요. 이때 또 급등할 때 따라가신 게 눈에 딱 보이네요, 요거. 네. 요거 질문 주신 번호가 뭔가요? 네, 뒷자리 9020님이시네요. 네, 9020님. 네, 이렇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네. 종목은 항상 급등 나올 때 파셔야 되는 거예요. 급등이 나올 때 그때부터는 매도 자리지 매수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근데 다행히 매수가가 엄청 높으시진 않아요. 좀 다행스럽긴 한데 종목을 잠깐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잠깐 보이는데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소유 주식 변동해가지고 10만 주를 매도를 쳤어요. 일단 봐야겠지만 10월 26일 날 뭐 그렇게 비싸게 판 건 아니네. 그래서 바닥에 정리한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돈이 잠깐 필요했나? 전세값이 올라서 그런가? 어쨌든 뭐 우선 그거에 대한 악재는 없는 것 같고 우선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9,000원까지 흐름은 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홀딩을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는 안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주식은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바닥에 샀다가 관심이 생기는 순간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해결사님께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우리 해결사님의 혈압이 터지실 것 같아서 좀 앞으로는 여러분들 좀 바닥에서 사서 마음 편하게 주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 종목 아직도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전화 023-1531-1611-1612번이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따끔하게 혼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제대로 해결을 해주셔야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시는 아픈 이 같은 이런 종목들 다 보내주셔서 저희 해결사님과 함께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예,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다산 네트에서 15% 14,000원예. 다산 네트워크스 14,000원에 15% 맞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결사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에 고맙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은 좀 밝게 얘기해 주시네요. 저번에 이제 수연 아나운서한테만 좋게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고 전 아니신 것 같아서 예, 솔직하게 항상 우리 조금은 네, 서운하셨죠. 그랬는데 네. 오늘은 초보자님들한테 그래도 따게 해줘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상담을 좀 도와드려보죠. 자, 다산 네트워크세요. 예, 매수가 보니까 14,000원이세요. 좀 많이 높으세요. 예, 자, 우선은 회사가 조금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만한 것들을 보니 오늘 그냥 시장의 상승에 따라간 것 같고 사실 이게 실적을 보면은 좀 우려감도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사장님. 예, 저는 14,000원까지의 상승을 기다리시는 건 맞지만 이게 이쪽 관련 업종 자체가 말씀드리지만은 뭐 2000G나 5G나 이 관련 업종 엮어가지고 내년 1분기 넘어가야지 본격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뭐 좋은 소식들 있어요. 실적이 아마 3분기, 4분기 때 그래도 개선이 좀 나올 거예요. 4분기 때 잘만 좀 타주면은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어요. 영업이익 자체가. 그래서 그 이슈를 가는 건데 지금 현재 주가는 지금 시장의 탄력을 받아서 원체 많이 밀린 종목들이
이쪽 업종이다 보니까 올려치긴 하는데 1차적으로 한 13,000원 정도 넘어가는 거를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주까지 해서. 그래서 13,000원대 안착이 나오는 거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이거는. 예. 오일선 타고 올라가면 좀 더 투자하면 되겠. 5일선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예. 5일선을 보셨다면 사실 매수하시고 얼마 뒤에 바로 손절 치셔야 됐어요, 사장님. 예. 그래서 5일선은 아니고 예. 우선은 최근의 흐름에서 약간 돌려 세우는 게 21선이 돌려 세우는 포인트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일단 최소 11선 자체가 좀 횡보하면서 돌려 세우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예. 11선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현재로선 맞아요. 5일선보다. 야, 예. 그래서 라인을 보신다면은 11선 자리가 우선 나으니까 아마 13,000원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이 좀 문제일 수가 있어서 예. 전고점 자리니까 13,000원까지 우선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저희 방송국에 연락하셔서 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고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네, 우리들 휴브레인 4,200원에 40%인데요. 네. 조금 오늘 좀 밀려가지고 답답하시죠? 어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될지요? 알겠습니다. 우리들 휴브레인 바로 여쭤볼게요. 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님 이거는 사신 이유가 뭐 따로 있으실까요? 네?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매수하셨을까요? 아, 이거 저기 그 진단키트도 수치하고 또 안마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또 이 섹터가 있길래 좀 들어갔더니 네네. 근데 오늘 좀 빠졌죠. 어제 사셨나요? 오늘 사셨나? 네. 자, 보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제는 사실 뭐 거의 개인들이 끌어올린 느낌이었는데 네. 오늘은 개인들의 매수가 좀 힘이 없었는지 딱히 그렇게 매도세가 많진 않았는데 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요. 이슈 자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건 맞는데 차트상으로 또 완전한 또 바닥 자리에서의 반등이에요. 글쎄 한 제 개인적인 5,000원 의견을 정도. 말씀드리자면 네. 실적은 너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시죠? 네. 실적은 지금 몇 년째 적자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안 좋아요. 보자면은 이게 왜 이렇게 안 좋지 실적이? 다행히 거래소 종목이라 상패 이슈는 없어요. 네. 그런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흑자가 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정말 많이 안 좋고요. 이건 좀 실적이 진짜 안 좋다. 근데 상패 이슈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뭔가 매수가 들어온다고 보이는 것도 아예 없어요. 그럼 차트상으로의 대응을 우선 할 건데 네. 코로나 이슈 때의 큰 하락 자리는 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네. 빼버리고 라인을 잡자면 거의 이런 라인 잡히긴 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려친 거라 1차적 반등 자리 보자면 거의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짧게 보더라도 한 4,500원 자리까지 나와요. 4,500원요? 네, 거기까지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목표 수익률 자체를 한 10% 정도만 잡으세요. 네. 10% 정도만. 그리고 4,550원 말씀드리지만 정도? 10년째 적자 회사입니다. 네.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플러스가 난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적당히 올라와서 수익으로 가시면 저는 수익 실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더 좋은 종목 감사합니다. 많잖아요, 우리.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네,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잘 들리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한국가스공사요. 한국가스공사 매수가랑 비중은요? 37,000원에
20%요. 네. 37,000원은 20%. 알겠습니다. 뭐 절대 망하진 않겠지만 제가 위원님께 좀 어떻게 이 종목 대응하는 게 좋을지 여쭤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추천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니까 하가스공사를 매수하신 지가 좀 오래되셨네요. 네네. 이제 매수가 올라고 했는데 이게 도달하지 못하고 꺾여버렸어요.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장기적 추세에서 수소 발전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몰이가 되면서 급등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볼 때, 과연 이 한국가스공사를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면 이거를 짧게 대응한 종목이 아니란 거는 원체 잘 아실 거고, 또 네네. 사실 그때 당시에 작년에 사셨을 때 가격도 원체 바닥이었던 건 맞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원체 빠져버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올려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일단 코로나 때 빠지기 직전 가격이 한 1월 말까지로 본다면은 한 35,000원까지의 회복 흐름은 나올 거고, 신규 네. 설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 포인트에서 좀 맞춰본다면은 매출 확대 포인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커서, 올해는 아니고 내년도 한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 연말까지 해서 꽉 차게. 네네. 그래서 바닥을 높이면서 올라갈 거고, 이번 자리에서도 지금 9월달 바닥 자리 잡히면서 올려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네네. 볼 때는 이 코로나 때 깊은 하락을 좀 제외하고서 바닥 라인을 잡자면 혹여나 밀릴 경우 뭐 25,000원 부분까지는 오겠지만은 다시 뚫고 가면서 35,000원 위로 갈 것이고, 아마 내년 한 1, 2분기 안으로는 다시 한번 34,000원, 5,000원 뭐 이 정도 흐름은 타면서 내년 하반기 때 한 4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은 맞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기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제서야 이제 수소 발전 이슈 터지고 관련되는 이슈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한 건데, 사실 그에 따른 본격적인 매출 확대 포인트는 다 내년으로 밀려 있는 건 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번의 뉴스거리로 인한 단기적인 상승 포인트가 나왔지만은 본격 실적에 따른 장기적 추세에 짖으면서 올라가는 흐름으로는 내년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올해만 잘 참아주시고 내년도에 성장 맞추고 가면은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 힘드시더라도 버티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잘 그러면은- 버티셨으니까 좀만 더 여보세요? 버텨주세요.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조금 이 가격에서 사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아니고 라인상 잡히는 가격은 최소 25,000원인데 26,000원대부터 추가 매수 가능하세요. 26,000원서부터요? 26,000원 깨질 때부터. 그러면은 그럴 때 사놓으면 괜찮을까요? 저는 네, 단기간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때 사두시면 괜찮고, 단가 낮추신다면은 금방 매수가까지 더 빨리 가니까. 근데 이제 비중이 이미 20%신데 괜찮으실까 모르겠어요. 30% 이상은 하지 마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래 기다리신 만큼 얼른 빠져나오셔서 다른 종목이 됐든 이 종목이 됐든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님. 자, 저희 다음 상담은요, 한번 문자로 가볼까요, 해결사님? ITM 반도체 가지고 있습니다. 54,400원에 3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반도체는 앞으로가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ITM 반도체는 어떻게 보세요, 해결사님? 네, 오늘 굉장히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좀 일부러 좀 끌어올린 건가 싶을 정도로 사실 기관들이 붙긴 붙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뭐 개인들도 같이 들어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유독 기관들의 매수 잡히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거래량 대비한다면 기관들이 뭐 완전하게 이 종목을 쌍끌이 끌어샀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좀 바뀐 거는 보이고, 그 다음에 실적 개선 포인트가 또 원체 또 강하게 하반기 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총이 1조 한 800억가량 되는데요. 충분하게 더 상승 포인트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주가가 또 튄 경향도 있고, 그리고 상장 이후부터의 바닥 라인 체크를 해보자면은 또 이런 자리들, 코로나의 깊은 하락은 약간 잘라버리고 이 자리부터 이제 바닥을 보자면은 또 완전 바닥 터치하고 올라간 이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상장 때 바닥부터 보자면.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상승을 줄 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전에 1차적인 고점 자리, 요 자리 2019년도 11월 때 고점 자리 맞춰본다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6만 원까지 우선 열려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매수가 54,400원이시죠. 정말 매수 잘하셨어요. 바닥에서 잘 잡으셨고 라인 보시고 매수 대응을 잘하셨고 오늘 급등에 따라가신 건지 그전 하락에 대응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약간의 조정이 좀 있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 포인트가 좀 크기 때문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테마성 이슈보다는 실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6만 원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6만 원대에 정리를 하시거나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6만 원까지 우선 홀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TM 반도체에 대해서는 6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 문자 가볼게요. LS 일렉트릭 가지고 있습니다. 59,800원에 35%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만약에 이 종목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까요, 해결사님? 네, 59,800원이신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뭐 완전 잘못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애매한가요? 약간은 높게 잡으신 거예요. 네. 높게 잡으셨는데 사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때 10월 초에 잡았다면 저라도 잡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이니까 매수가 들어가도 정상인 가격인 거예요, 사실. 근데 사실 이러고 나서 시장이 바로 빠져버렸잖아요. 아주 그냥 시장이 이후부터 해서 쫙 밀려버리면서 깨져버렸잖아요, 시장 자체가. 이제 조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시장이 보이다 보니까 상승으로 좀 타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을 주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수급이 들어오느냐, 아직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계속적인 매도가 나오다 보니 반등을 못 주고 오늘 그냥 어거지로 올라간 거 이거는. 그러니까 어제도 못 가고 오늘도 그냥 최근에 못 가버리니까 어제도 거의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늘 어제 못까지 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의 개선이 크냐? 네, 실적 개선은 굉장히 좋네요. 그래도 이 실적 이슈로 인해서 포인트를 받고 더 튈 것 같은데 추가 실적이 나온 게 있나요? 네,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전기 대비해서 증감률이 좀 떨어지긴 하네요. 근데 뭐 원체 원체 안 좋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게 실적 우려감,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한 것 같긴 하네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하시고 우선 기다려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실적이 좀 생각보다 다 다른 IT 기업보다는 그렇게 썩 개선 사항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4분기 좀 기대하시고 수주가 좀 밀려서 4분기 때 실적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 기다려보셨다가 한 6만 원 부분까지 사실 가야 정상이에요. 6만 원대까지 기다려보시는 게 우선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종목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직접 두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셨죠? 저희 해결사님께서 어떻게 종목에 대해서 해결책 제시해 주시는지 보셨으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점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정확하게 검색을 하시고요. 여러 가지 사칭방들이 있긴 한데 저희 정품 인증방으로 들어오셔야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아주 자연스럽게 또 자유롭게 또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더 추가적으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은요. 한번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카카오톡 했는데요. 네, 혹시 시청자님 지금 TV로 저 보고 계시면요. TV 소리는 줄여주실게요. 네. 네, 카카오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29만 원에 네. 30%요. 그럼 뭐가 걱정이시죠, 우리 시청자님? 조금 수익 본 게 다 네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얼마 안 알겠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수익이 많이 나다가 떨어졌으니까 좀 그렇죠. 네, 앞으로 투자를 더 해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해결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최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잘 가다가 수익이 정말 잘 갔는데 이게 내 수익이었는데
예. 그만큼 안 올라가니까 또 속상하실 것 같아요. 수익 본 거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참 다들 그런 것 같은데 심적으로 고점에서 팔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충분히 아는데 그러니까요. 예. 자 우선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예. 잘 하시면 되는 게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쪽 관련해서 실적이 정말 좋은 건 아시잖아요. 그럼 네네. 이 실적을 가지고서 앞으로의 흐름을 볼 때 4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고 네. 내년도도 굉장히 실적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이 네. 코로나 이슈가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간단 말이죠. 네. 계속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쪽 업종 자체들이 실적이 정말 잘 나올 거예요. 네. 근데 하나 뭐 좀 여러 가지를 찾아봐야 되긴 하는데 몇 가지 일단 수급이 들어오느냐. 근데 최근 들어서 사실 카카오의 수급은 그냥 아예 없어요. 움직이지도 수급이- 않아요. 네, 수급이 안 좋아요. 응. 기관들의 좀 매도세, 외인들의 좀 매도세 자체가 멈춰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네. 바닥에서 원체 많이 올랐었잖아요. 사실 주가가. 네네. 그러니까 사실 외인이나 기관들이나 어떻게 하냐면 11월까지 정산을 해가지고 12월에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월 달까지 해서 정리를 하는 포인트가 컸는데 그게 지속되는 것 같고 사실 또 이전에 10월 달 시장이 원체 안 좋았었을 때도 상당 부분 정리를 한 게 있었는데 카카오는 그래도 원체 튼튼한 종목이라 아직까지 팔기도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오르냐면 11월 한 요 정도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쯤 되면은 거의 바닥을 확인할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 확인할 수도 있어요. 네. 확인하면서 얘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요. 매우 가파르게 다시 이전처럼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쭉쭉 갔듯이. 추가해도 그래서 돼요? 추가 매수는 이미 충분하게 30%시니까 하지 마시고 30%면 충분히 많은 거예요. 충분히 많은 거니까 하지 마시고 잘 보유하시다가 지금부터 계속 올라갈 때 이전에 40만 원일 때에 보셨던 그 수익금이 있죠? 네네. 그게 눈에 보이실 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실 때는 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전고점까지는 가요. 1차로 38만 원 갈 거고 그 다음은 42, 3만 원 갈 거예요. 네. 근데 시기적으로 이게 바로 급등은 아니지만 11월 안에 제가 볼 때는 37, 8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내년 초 보고 40만 원 이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연내 안으로는 37, 8만 원짜리가 거의 맥스 고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정리하시고도 방법이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내년도 상반기도 실적이 원체 좋을 거라 저는 40만 원 이상의 가격을 보시고 내년 초에도 한번 버티고 가져가시다가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길게 보유는 하셔도 되죠? 해도 돼요? 무조건 하셔도 되죠. 카카오만큼 좋은 종목이 어디 있어요? 계속 성장하는 종목인데.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잘 참으셨잖아요. 네네네. 꼭 홀딩하시면 42만 원 다시 올 수 있으니까 버티기만 해주세요.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들리시죠? 예.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코인테크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저기 25,400원에요. 네. 20%요. 25,400원에 20% 오늘 예. 급등도 나와주긴 했는데 일단 코인테크 제가 처음으로 해결사님께 좀 바로 처음으로 올랐어요. 여쭤볼게요. 오늘 처음으로요. 네네. 예. 지금까지 안 올르다 오늘 처음으로. 아, 그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해결사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예.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 종목은 어떤 경위로 사게 되셨죠? 그 어느 저기에서 도와준다고 누가 이 문자로 와서 사라고 그래서 샀어요. 문자가 와서 예. 그 문자 보내는 거 전부 다 불법 광고인 거 아시죠? 저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다 일부러 가르쳐줘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때 딱 그러고 나서 팔을 수가 없이 떨어지고 오늘 처음으로 좀 오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상담 도와드릴 텐데
다음부터 문자로 오는 건 전부 다 광고예요. 예. 불법 광고니까 절대 사지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예. 시청자님 돈 뜯어먹으려고 혈안 되신 분들이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코인테크가 그럼 어떤 회사인지는 이제 공부해서 좀 아실까요? 그 토론방 읽어보니까 뭐나 하이브지 뭐라고 그래서 하이브지 오른다고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2차 전지 관련도 있고 예. 뭐 이래저래 이슈거리들이 많습니다. 예. 자, 설명을 드려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 매수가까지 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인데 네.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사실 8월 달도 빠지고 9월 달도 빠지고 10월 달도 빠지는 건 정상인데 5월, 6월, 7월에 얘가 올려치지 못했다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실적을 열어서 체크해 보니까 와, 갑자기 이렇게 안 좋지 올해? 올해 실적이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고요. 네. 혹시 뉴스 기사로 3분기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몇 가지 뉴스 상황 보니까 2차 전지 기업과 중국 기업과 116억 수주 계약 체결했다 이런 소식도 있긴 하네요. 네. 근데 주가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네. 기관 쪽의 매수가 조금씩은 잡혀요. 예. 아직은 크진 않지만 잡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중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부터 반등을 주기 시작할 것 같은데 상장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밀렸던 가격대가 사실 코로나를 제외한다면 2만 원대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너무 심했던 거라 잘라버리고 2만 원짜리 이탈 시에는 맥스 저점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럼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가냐면 매수하신 가격을 넘어서면서 한 2만 6, 7천 원까지는 나온다는 거예요. 예. 2만 6, 7천 원까지 나와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과연 잘 버티실지 저는 걱정이에요. 얼마나 그럼 기다려야 본전이 와요? 지금부터 최소한 제가 볼 때는 3개월 이상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그냥 오늘 650원 오른 거 처음 올랐는데요. 그냥 팔고 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거. 아니요. 코인테크는 내년에 실적이 되게 좋아지는 회사라 예. 파시면 안 되고 오히려 저는 지켜보다가 내년 초에 저 같으면 매수할 종목이니까 예. 절대 파시면 안 되고 매수가 이상 오면은 정리하셔도 돼요. 다만 시간이 좀 기다리면 걸릴 돼요? 뿐이에요. 예. 예, 아시겠죠? 예. 그 QR코드로 해서 들어가면 돼요. QR코드. 네, 꼭 들어오시면 제가 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저 네? 나이가 좀 알겠습니다. 있어가지고요. 그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 엄청 힘들어요, 아유. 지금.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문자 줘가지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 얘기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래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잖아요. 이걸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결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 오셔서 상담 받으세요. 네,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공개방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보셔서 창피하실 수는 있지만 상담 받으셔서 해결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노란 톡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미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 대선 이후의 장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해결사님. 내일부터 이제 결과들이 나오죠? 그쵸. 아침부터? 거의 뭐 그냥 전체적인 통계 수준으로 본다면은 바이든 쪽이 우세한 것 같기는 한데 딱히 걱정할 건 없어요.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은 뭐 예를 들자면 종목들 보자면 오성 첨단소재 이런 거 대마초 합법화 이렇게 나오니까 주가가 팍 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 팁을 드리자면 바이든 관련주들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 피크입니다. 네,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 가져가지 마세요. 바이든 관련주들은 내일장 보시고서 분할 매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것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에 대해서 또 팁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1시간 동안 또 이렇게 쌩쌩 달려주신 저희 해결사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해결사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아직도 좀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심야상담소 매일매일 오후 9시에 여러분들 찾아가니까 이쪽 꼭 기억하셨다가 TV 앞으로 모이셔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모두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이 등 모든 불법 사행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9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고요. 그럼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